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10월이 도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1년 중 가장 수익률이 떨어지는 9월이 지나갔고 계절적으로 강세장으로 평가받는 10월로 이제 접어든 겁니다. 10월의 첫날부터 일단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2만 달러를 돌파해내는 나름의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현지 시간으로는 아직 9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을 유지해주면서 9월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면 의미 있는 10월의 시작점을 알리는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여전합니다. 갈수록 엉망진창이라는 점을 확인해주는 거시경제 환경 때문인데, 유로존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충격적이게도 10%로 나타났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특히 전년 동기 대비 17.1%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유럽의 상황이 거의 이제 미쳐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의 핵심 참고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역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긴축 조치는 예상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리플 SEC 소송은 글로벌 크립토 업계 전반에서 지대한 관심도를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예민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법원이 힌먼 스피치 등 SEC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는 6번째이자 아마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명령을 내린 직후에 XRP를 디지털 커런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리플의 파트너사들이 제3자 법정 증언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XRP가 증권이 아니라 통화다, 통화로 실제로 잘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점을 백업하는 부분이어서 당근 역시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법원의 SEC 내부 문건 공개 명령 이후의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친 리플 성향의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개인적인 전망을 제시해줬습니다. 그는 4가지 상황 정도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나름의 분석을 내놨는데, 쉽게 말하면 SEC가 2-3달 정도 추가적인 시간 끌기에 나서려고 시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약식 판결 일정에는 별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설마 싶긴 한데, 과연 법원의 일관성 있는 단호한 명령에 어떤 대응 태세를 보일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하고 난 뒤에 지난 12년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서 10월에는 30%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올해도 이런 역사적인 추세가 반복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10월 시장 대응 전략도 잘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저항 라인으로 지목됐던 2200달러를 터치하는 나름의 반등 모멘텀을 선보였지만, 정말이지 터치하자마자 강력한 저항 맞고 다시 19,000달러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지지를 얼마나 잘 받아줄지 여부가 1차적인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19,300달러에서 19,500달러 위에서 잘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반등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즉각적인 저항 라인은 2200달러,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9,100달러에서 1시간 반에 걸쳐서 2만 달러까지 상승한 차트를 공유하며, 지금의 상황은 좀 강해 보인다.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플러스 마감을 했는데, 당신은 실제 마켓에 대한 감정을 절대 트위터 공간에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트위터나 커뮤니티에서 조금만 오르면 환호하고 조금만 떨어지면 절망하는 이런 감정충들, 나름 살짝 비꼰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10월에는 우리가 바라는 역사적인 강세장 반전 올해도 바라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가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역사적으로 10월에 비트코인은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경향을 보여왔지만, 올해는 달러 유동성 감소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지난 12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10월에 플러스 성적을 보였는데 월 평균 수익률은 30%였다. 하지만 올해 10월에도 계절적인 이런 강세가 재현될지는 예단하기가 어려운데 미국 달러와 유동성 상태 지수가 19개월 최저치 5조 7천억 달러로 후퇴했기 때문이다. 이 달러 유동성 지수가 축소된다는 것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를 의미하는데 결국 연준의 긴축이 강화되면 달러 유동성 지수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연준이 고강도 긴축 정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0월도 이전의 다른 10월처럼 30% 수익률을 볼 수 있을지 아직은 단언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입장은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건 기존의 상황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 19개 나라 9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유럽연합 출범 이후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0% 상승세를 확인했습니다. 이 두 자릿수가 나온 것도 처음이고 이게 지금 유럽의 상황이라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수치입니다.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 재료, 단연 에너지 가격이었는데 1년 전 대비 무려 40.8%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천연가스 가격 폭등이 이뤄지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무려 17.1%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럽 최고 경제 대국 독일 역시 10.9% 인플레이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무슨 숫자만 놓고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남미나 아프리카 후진국들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수치가 지금 유럽에서 좀 먹고 산다는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보여진 상황도 연준의 긴축 정책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미국 개인소비 지출 PCE는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이게 연준이 되게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인데 이 역시 전년 동월 대비 4.9% 올랐습니다. 전월보다는 0.6% 올랐고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그나마 이런 상황이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이 악화돼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건 당연히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이번 PCE 상황은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지갑을 열고는 있구나, 아직 구매력은 살아있구나 이런 측면에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주면서 악재도 그렇다고 호재도 아닌 그런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그나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의 크립토 소송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리플 소송은 이번 법원의 힘먼 스피치 등 SEC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나온 뒤에 더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플의 파트너사들이 실제로 XRP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라면서 제3자 법정 진술 아미커스 브리프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서를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먼저 스타트를 끄는 곳은 필리핀 최대 비은행 송금 기업으로 꼽히는 아이리밋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리플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주목받았는데 사실은 2018년부터 리플의 파트너사였습니다. 최근에 XRP의 활용 범위를 국제 송금뿐만 아니라 국고 결제, 내부 자금 관리 여기까지 확대하기로 한 파트너십 강화를 발표한 그런 곳입니다. 이 회사의 주장이 아주 재밌는데 XRP가 왜 증권이 아닌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건 SEC가 현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다. SEC의 행동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중요한 측면과 원칙을 잘못 해석하고 기존 분야와 관련 없는 분야의 규제 조치를 부과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인다.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제시해줬습니다. 이거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통쾌함이 느껴져서 혼자 잠시 웃기도 했습니다. 아이리밋의 바통을 이어받은 곳은 이 사설 제트기 운송기업 탭제트였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서비스 결제 대금으로 XRP를 사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XRP가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커런시, 이 통화로 잘 사용되고 있는데 SEC 니들 왜 개소리 짓거리고 있냐? 실제 사용 사례 잘 봐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매우 재미있고 통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사설 제트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운영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존 디튼 변호사가 나름의 설명을 제시해줬습니다. 그는 탭제트는 XRP와 크립토가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XRP를 사용하면 즉석해서 실시간으로 여행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다. 개인 제트기를 위한 우버라고, 이 택시 시스템 우버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실 탭제트는 사설 항공업계를, 기존의 사설 항공업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형 민간 제트기 회사의 경우에는 고객이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거액의 돈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데, XRP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즉각적인 결제가 가능하다. XRP와 크립토의 존재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단순히 XRP를 디지털 커런시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좀 더 부담 없이 사전에 큰 비용을 미리 마련해서 은행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통화 수단이다. 이런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존 디튼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게 아이리밋의 주장을 더 강력하게 백업해주는 이 또 다른 사례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SEC는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XRP는 사용 사례가 없다, 유틸리티성이 없다, 이런 그지 같은 소리를 소장에 적시했던 곳입니다. 아무튼 리플 소송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미있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이번에 법원이 무려 6번째로 힘먼 스피치 등 SEC 내부 문건 공개해라 이렇게 명령한 것과 관련해서 SEC가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나름의 분석과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SEC는 힘먼 스피치 문건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과 관련해서 이걸 이행하는 걸 늦추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적인 카드를 SEC는 가지고 있다. 먼저 SEC는 이번 토레스 판사의 명령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걸 건너뛰고 아예 항소 증명을 요청할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직접 항소 법원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건 모두 성공 가능성이 낮다라고 나는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SEC는 힘먼 스피치 문건을 생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2-3달 정도 딜레이 시키려고 시간을 끌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런 시도들은 모두 약식 판결 스케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약식 재판 브리핑 개시 이후로 정말 이 소송 상황 자체가 매우 많이, 아주 많이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XRP 홀더분들은 이런 상황들도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